전국 곳곳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귀 기울일 만한 소식이 있었죠.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 엠벨리 7단지 전용 84제곱미터 호가가 최근 17억 3천만원까지 올랐고 전용 114제곱미터 호가는 19억 2천만원으로 20억 원에 육박한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서쪽에 조금 치우쳐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34평형이 18억 원에 육박하는 데다가 마곡과 붙어있는 내발산동, 방화동의 집값도 들썩이면서 강서구 자체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도대체 강서구 마곡지구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었길래 최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을까요?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서울 강서구에는 두 개의 큰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어느 정도 투자 방향에 윤곽이 잡힐 듯 하네요. 어떤 호재일까요? 하나는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CJ 제1제당 김포공장의 개발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마곡지구 특별 CP 1에서 4구역 개발 본격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강서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가양 CJ 공장부지 개발 계획으로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보이는 것, 그리고 마곡지구 특별 CP 1에서 4구역 개발 본격화로 인해 마곡지구와 인근 내발산동, 방화동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가지 개발 호재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 계획부터 볼게요.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에는 CJ 제1제당 김포공장이 있는데요. 지하철역 양천향교 바로 인근입니다. 가양동 CJ 공장부지는 바이오 연구소와 물류센터로 이용했었던 곳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기능을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로 남겨두었습니다. CJ는 이곳을 개발하여 CJ 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다 결국 2019년 12월 인창 개발에 약 1조 원 정도에 매각하였죠.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부지는 공장 부지만 약 10만 5천 제곱미터, 주변 부지까지 합치면 11만 2천 제곱미터, 약 3만 1천 평에서 3만 3천 평 규모의 매우 큰 땅입니다. 위치가 양천 향교역에 가까워 알짜 부지인데요. 우여곡절을 거친 이곳 개발 계획 확정안이 7월 29일 발표된 것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일원에 대해 가양동 CJ 공장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발계획안은 토지 소유자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고요.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의 지하 7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고, 저층부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 그리고 건축 한계선 및 공개공지를 활용한 개방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제안한 도면은 이런 모습이네요. 즉 CJ 공장부지 개발 계획에는 주거 기능은 없이 순수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만 건립된다는 이야기인데요. 1, 2층에는 스타필드 등의 여러 편의시설 입주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 발표가 강서구 등촌동 가양동 일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곡지구 특별 CP 1에서 4구역 개발 본격화입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의 조화를 이룬 택지개발지구로 평가받고 있죠. 강서구 마곡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36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주거단지는 대략 106만 제곱미터, 산업업무단지는 190만 제곱미터, 공원복합단지는 70만 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네요. 택지조성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2018년 12월에 거쳐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업부지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마곡지구는 타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산업업무단지가 많고 공원시설도 많아 성공적인 택지개발지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LG 등 국내 대기업과 각종 벤처회사, 제약회사 등의 바이오 기업들이 마곡에 자리를 잡아 신도시로서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러한 마곡지구에서 아직 개발이 진행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마곡나루역, 그리고 인근 마곡 엠벨리 7단지 앞을 보시면 유난히 눈에 띄는 빈 공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죠. 비어있는 이 공터를 마곡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요. CP1에서 4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면적을 좀 볼까요? CP1구역 31만 제곱미터 약 9,600평, CP2구역 20만 제곱미터 약 6,200평, CP3구역 30만 제곱미터 약 9,100평, CP4구역 39만 제곱미터 약 1만 1천평입니다. 전체 3만 6천평 정도 되겠네요. 특별계획구역 CP1에서 3구역을 마곡 마이스지구라고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을 할 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마이스는 회의의 미팅,
쇼핑, 포상관광, 인센티브, 집회공간, 컨벤션, 전시공간, 익스비전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입니다. 발음이 이상하죠? 너무 웃지 마세요. 즉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특급호텔,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마곡의 중심 상업지 개발 계획을 뜻합니다. 8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마곡 특별구역 마이스 복합단지의 개발이 본격화되어 마곡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역의 사업 진행 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20일 특별구역 CP1에서 3구역에 대한 건설사업자 민간사업단 매각 공모가 이루어졌고요. 3개의 구역이 한꺼번에 매각 공고가 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롯데건설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개발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중 CP4구역은 특별구역 중 제일 큰 부지였는데 이마트가 2013년 2,400억 원에 주택토지공사로부터 사들였던 부지였습니다. 이마트 측에 의해 이 구역 개발이 예정되었었지만 이마트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0년 2월 태영건설 메리츠 종금증권 컨소시엄에 8천억 원대로 매각을 하였고 이 부지는 지하 7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2021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있는 마곡 특별계획구역 중 CP4구역은 독자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계획구역 CP1에서 3구역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마곡지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큰 규모의 상업시설, 편의시설 개발 호재로 인해 강서구와 마곡지구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주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광역적인 부동산 파급 효과까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업시설 개발 계획을 언급할 때 늘 떠올리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업무, 무역, 전시, 쇼핑 기능의 종합체인 삼성동에 있는 한국종합무역센터입니다. 만일 강서구에 두 개발 예정 부지가 한국종합무역센터, 즉 코엑스와 같이 건설된다면 강서구 일대뿐만 아니라 김포, 일산, 구로, 목동 등의 부동산 시장까지도 파급력이 있을 듯합니다. 한국종합무역센터를 한번 살펴보고 그 규모와 내용들을 체크해서 다른 개발 계획 부지와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럼 한국종합무역센터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한국종합무역센터 부지는 우선 대지 면적이 19만 제곱미터입니다. 5만 7,400평 부지에 6개 동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종합무역센터는 무역회관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컨벤션센터, 한국도심공항터미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등 비즈니스와 숙박, 쇼핑시설이 어우러져 있어 각종 무역과 기타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대표적인 건물인 트레이드타워, 즉 무역회관은 지상 55층, 지하 2층 빌딩, 연 건축 면적 14만 9천 제곱미터이고요. 한국종합전시장, 즉 코엑스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연 건축 면적이 16만 7천 제곱미터, 도심공항터미널은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연 건축 면적이 6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은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연 건축 면적 3만 8천 제곱미터, 객실 597개를 갖춘 특 1급 호텔이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은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연 건축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656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입니다. 아셈타워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 연 건축 면적 4만 4천 평으로 각종 사무실, 벤처기업과 외국기업 등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코엑스몰이 들어가 있죠. 코엑스몰은 지하 1층 약 3만 4천 평을 사용하는데 문화관광 쇼핑 단지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도 입점해 있습니다. 결국 한국종합무역센터는 한마디로 매우 성공한 업무, 상업, 쇼핑, 비즈니스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항상 타 지역 업무, 상업 시설 조성 시 한국종합무역센터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양 CJ 공장부지 규모는 우선 공장부지만 약 10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주변 부지까지 합치면 11만 2천 제곱미터, 약 3만 1천 평에서 3만 3천 평 정도 되네요. 한국종합무역센터의 부지는 5만 7천여 평으로 가양은 약 절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한국종합무역센터의 성공 요인은 입주시설물과 건물 기능의 다양성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업, 전시장, 쇼핑, 업무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는 점이죠. 가양 CJ 공장 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업무시설과 지하와 1, 2층의 상업, 쇼핑시설 정도가 입주할 듯한데요. 한국종합무역센터에는 못 미칠 듯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양 CJ 공장부지 개발은 한국종합무역센터 같은 초대형 개발 호재는 아니지만 그 일대 지역에서는 업무, 쇼핑, 상업시설의 복합시설이 되어서 상징적인 건물로 태어나는 것으로 주변 부동산에는 상당한 호재임이 틀림없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마곡 특별계획구역 CP1에서
3구역 개발, 즉 마곡 마이스지구 개발 구역은 약 25,000평 규모로 가양 CJ 공장 부지보다는 작네요. 대신 들어서는 건물의 기능이 다양한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특급 호텔,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이 지구 개발 또한 한국종합무역센터 규모의 전체적인 파급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 마곡지구 등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결국 두 강서구의 개발 호재는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광역적 파급력까지는 아닐 듯합니다. 가양 CJ 공장 부지 개발로 인해 주변 단지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가양동, 등촌동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도시개발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마곡 특별구역 개발은 마곡 엠벨리 단지 전체와 마곡 수명산파크 1에서 7단지의 호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두 개발 호재로 인해 강서 지역의 모든 부동산 단점까지 커버할 수는 없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네요. 대표적으로 가양동, 등촌동 재건축 단지들은 임대와 분양 아파트가 섞여 있는 부분이 언급되곤 합니다. 등촌동은 등촌주공 1, 4, 6, 7, 9, 11단지가 임대 아파트, 등촌주공 2, 3, 5, 8, 10단지가 분양 아파트입니다. 가양동은 도시개발 아파트 4, 5, 8단지가 영구 임대 아파트이고 가양동에서 주공이 건설한 7단지가 임대, 가양 2, 3, 6, 9단지 민영 아파트와 가양 도시개발 아파트 9단지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향후 가격이 높은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의 조화로운 주거 공간 탄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마곡 엠벨리 단지 또한 각 단지들 내에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곡 엠벨리 7단지 한 단지에서도 701동, 702동, 714동은 임대동, 709동에서 4, 5호 라인은 임대가 섞여 있어 단지 관리 문제와 먼 미래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계속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강서구 지역의 가장 큰 단점으로 전국 단위의 우수한 학군이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두 개발 사업은 상업, 업무시설 개발이라 전국 단위 우수학군 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역대 부동산 최고 가격 형성 시기라는 부분도 늘 잊지 말아야 하고요. 마무리해 볼까요? 가양 CJ 공장 부지 개발, 마곡 특별구역 개발은 강서구 부동산 시장의 큰 호재입니다. 이들 사업지는 향후 몇 년간 공사를 이어나갈 듯하므로 항상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면서 이들 지역을 관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